안녕하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우수한 학생을 키워내는 정우재입니다. 오늘은 저희 정우재 교육 서비스 아이템 중에 학습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 서비스 시장을 살펴보면 관리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교육기관들이 존재하는데요. 관리형 학원, 관리형 독서실, 관리형 스터디 카페 등등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죠. 오늘 저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저희 정우재의 학습관리가 다른 교육기관의 관리 서비스들과 어떤 차별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정우재 학습관리 서비스의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신 기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학군지 지역에 가면 참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예.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대부분 과목별로 학원이나 과외, 인강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각종 특강, 그다음에 클리닉 수업들을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책상에 그리고 가방에 각종 많은 자료들, 교재, 부교재, 그리고 프린트 자료들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또는 친구들끼리 새벽까지 독서실에서 그리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귀가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투자, 그 다음에 방대한 자료,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까지 결합이 되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그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사실 이번 중간고사도 아마 이런 결과를 얻은 학생이 대다수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과연 우리 자녀들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한 교육기관에서 대략 한 6년의 기간에 걸친 학생들의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61만 명 정도의 비교적 많은 표본의 학생들의 성적을 조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에 걸쳐서 내신 성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니까 사실 2등급 이상 내신 성적이 상승한 학생은 전체 61만 명 중에 약 3%에 불과했다는 거죠. 예,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등급 이상, 2등급 미만 상승한 학생 6.7%, 그리고 1등급 이상, 그리고 1.5등급 미만 상승한 학생의 비율이 14.9%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범주에 있는 학생들을 다 합쳐도 전체 약 24%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네요. 그럼 나머지 대략 70% 후반대의 학생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자리 걸음을 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1등급 이상을 하락한 학생들입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대략 좋게 봐줘도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실질적으로 등급을 상승시킨다는 거고요. 10명 중에 7명은 앞서 말씀드렸던 방대한 투자, 노력, 시간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이나 오히려 성적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건데요. 저희가 학습 관리를 시작한 지 대략 12년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실전에서 축적되었던 여러 가지 경험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4가지 문제를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역량에 맞지 않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입니다. 물론 가르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업계 최상위권 강사님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타 강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죠.
뭐 인강이 되었던 아니면 현강 수업이 되었던 그런 강사님들의 수업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사님의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수업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업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생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제 특히 수학에서 많이 벌어지는 문제인데요. 예, 좀 지나친 과한 선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수업을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죠. 예, 이거는요.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복습 타이밍을 상실한다는 거죠. 자, 이 복습 타이밍을 상실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수업 이후에 또 수업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수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늦은 밤에 편성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난 후에 집에 가서 제대로 복습을 하지 않고 다음날 다른 과목의 수업에 들어가고 이러한 나날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한 과목의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수업의 결과를 다시 한번 침착하고 좀 뎁스 있게 복습할 타이밍을 상실한 채로 한 주 한 주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업을 들어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과한 분량과 또는 수준의 숙제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만화가 있죠. 모르는 건 일단 별표 치고 넘어가야겠다. 이거 아마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예,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시는 선생님들도 숙제를 해왔을 때 많이 발견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학생들은 일단 숙제를 내주면 이것을 할 대상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하나의 노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을 채우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조금 고민해보고 안 되면 일단 별표 치고 뭐 가서 선생님이나 조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해결하면 되지라고 해서 일단 빨리빨리 숙제를 종료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에 학생들의 고민의 깊이가 낮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숙제가 숙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루즈한 공부 태도. 자,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아이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적이 정체 상태거나 안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상담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학생한테 물어보면요. 학생들은 굉장히 솔직담백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냥 앉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상에다가 교재를 펴놓고 그냥 응시하고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러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어려운 개념에 봉착하게 되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때우고 앉아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해결 방안이 되겠죠. 예, 저희가 저희 학습관리 모델에 녹여서 실행하고 있는 이 해결 방안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현황 분석과 평가, 그리고 피드백. 이거는 이 피드백이라고 하면 학생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학부모님에 대한 피드백을 다 말합니다. 가장 무엇보다 현재 학생의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님과 상시 소통을 해야 돼요. 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수업과 복습이 반드시 동기화되어야 돼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업을 받은 이후 복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수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복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과목의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누적되게 되면 학생들은 사실 지식을 축적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과 복습은 반드시 동기화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철저한 이해도 확인. 정우제 학습관리 모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해도 확인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공부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선생님이 바라보는 공부의 완료하고는 격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보통 저희 관리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이해도를 확인할 때, 자, 이해했어? 다 끝났어? 이렇게 물어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학생의 입으로 나오는 정리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정리의 결과가 저희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학습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간에 가장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기준을 선생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 학습관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어택 관리. 자, 타임어택 관리는요, 두 가지로 하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 내에 오늘 끝내야 될 내용들을 끝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실전에 대비해서 시간 안에, 즉 시험 시간 안에 그 시험 문제들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닉 수업 운영. 자, 저희가 말하는 클리닉 수업은 외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요. 그 수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생에게 좀 부족할 경우에 단지 이게 코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클리닉 수업을 직접 개설을 해서 그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말씀드렸던 이 해결 방안과 관련된 저희의 솔루션, 그러니까 즉 저희 정우제의 학습관리 솔루션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해결 방안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많은 원생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한 강의실에 또는 한 학원 내에 많은 원생을 수용해서 그 원생들을 굉장히 뎁스 있게 관리한다라는 것은 저희 판단에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관리의 누수가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365일 일관성 있게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학생별 그런 개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캠퍼스는 10명 이하의 학생만 정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명 이하의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학원의 총 등록생 수를 말합니다. 단지 한 강의실에 10명의 학생이 정원이야. 한 클래스에 10명의 학생이 정원이야. 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의 전 캠퍼스는 학습관리 학생 총원이 10명 이하입니다. 이 10명이라는 인원은요. 저희가 10년 넘게 축적되어 온 경험을 통해서 평균적인 학습관리 멘토가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원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시키기에 충분한 학생 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대치 캠퍼스라든지 그다음에 북가자 캠퍼스, 그다음에 전주의 두 곳의 캠퍼스 모두 다 10명 이하의 학습관리 학생을 정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과 복습의 동기화, 그 다음에 타임 어택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계획 관리죠. 예, 학습의 시작은 어찌 보면 이 계획 관리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계획표를 작성하는 능력은 정말 학생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그 다음에 자기의 현실에 맞춰서 잘 작성하는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계획표를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일단 저희 학습관리에서
월간 계획표, 주간 계획표를 작성하는 목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월간 계획표 같은 경우에는 상시 작성을 하진 않아요. 보통 어떤 경우에 작성을 하냐면 저희가 내신 대비 한 달 전, 즉 내신 대비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할 때 이럴 때는 결국에 이제 듀데이트 관리가 되겠죠. 즉 어떠한 과목의 공부를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월간 계획표를 작성하고요. 또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혼자 인강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소위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과목의 공부 일정들은 월간 계획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월간 계획 단위로 관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보통 학원을 다니는 과목에 치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미뤄지게 되고 학원을 다니는 과목의 숙제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과목들은 사실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표에 의거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 계획 단위. 자, 저희는 주간 단위로 계획표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전체 과목에 대한 학습 시간 계획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학습 시간 계획을 작성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각 과목 간 공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계획표가 작성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 많이 발견했던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냐면 첫 번째가 학생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과목이라든지 자신 있는 과목 중심으로만 공부를 해요. 자기가 약하거나 아니면 성적을 올려야만 하는 과목, 즉 사실 그동안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과목들은 공부하는 데 많은 애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물러서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과목들은 자꾸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목 간 공부의 분량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성적이 격차가 생기게 되는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주간 계획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의 숙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숙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전략과 체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은 없고 그저 그냥 학원에서 부여되는 그 과대한 숙제들을 수행하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는 어찌 보면 상당히 학생에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주간 계획표 단위로는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주간 계획표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과 복습의 동기화를 위해서 수업 후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그 과목에 대한 복습을 완료한다가 원칙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 돌아와서 또 다른 루틴한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날 복습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날 복습 시간을 잡아서 공부를 시키고요. 그 다음 저희가 보통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외부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외부 학원에서 숙제를 내줄 경우에 그 숙제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학부모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원 요구사항을 이 계획표에 넣어서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데일리로 어떤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데일리 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학습관리 계획표에 꼭 반영을 시키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고3 학생의 시간표인데요. 이 시간표를 보시면 고3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주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요. 그 시간까지 저희 학습 계획표에 반영해서 학습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과목별 공부 시간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의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은 어디까지 공부를 할지를 학습관리 선생님과 계획을 잡아서 그 공부량은 반드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학생들은 집중력이 올라가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물 마시러 간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좀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요. 실제 학습 효율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우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이해도 확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많은 수의 관리를 하는 그런 많은 원생들을 관리하는 학원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저는 자신합니다. 이거는 소수의 인원만이 있는 학원에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는 이해도 확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사진에 이게 실제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데요. 학생이 이제 자기 지정석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진척도를 현재 공부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척도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상식 Q&A라고 해서 뭐 학생이 선생님에게 어떤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의심 가는 점을 좀 확인하기 위한 이런 상식 Q&A 작업을 앉은 자리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식 Q&A나 진척도 확인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강의실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강의실에 학생과 함께 이동을 해서 이해도 심층 확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문답식으로 이해도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작업이고 이 문답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발견이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런데 외부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나 과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선생님마다 접근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이 학생에게 보충 설명을 깊이 있게 해주게 될 경우 학생 입장에서는 혼란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개념 전달 체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럴 경우에는 적당한 수준까지만 설명을 해주고요. 이 부분을 저희 이제 데일리 레포트에 적어서 이제 어머니께 전달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그걸 확인하시고 이제 학원 측에 그러한 상황을 전달하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개념 공부를 할 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개념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학생이 머릿속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에게 직접 그 개념의 체계와 내용을 설명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는 직접 학생에게 이렇게 칠판에 나와서 설명을 시키면서 선생님이 의심 가는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학생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지금 현재 개념 설명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도 확인,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현황 분석 평가 결과는 이제 데일리 기준 또는 위클리 기준으로 학부모님들께 레포트가 됩니다. 단지 저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는 거를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학부모님들에 대한 일종의 물론 현황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협조 요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일리 레포트 안에 보면은 학습 진척도, 즉 오늘 어떤 과목을 어느 부분까지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팩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했고 거기서 저희가 발견한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입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태도, 그 다음에 당일날 학생과 혹시 상담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상담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어서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이 데일리 레포트를 받아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현재 공부의 진척사항이 각 과목별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클리 단위로 보내드리는 레포트에서는요. 저희가 데일리 레포트에서 찾아냈던 이런 문제점들을 각 과목별로 종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종합된 문제점들은 저희 내부적인 강사진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강사 선생님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학생을 가르쳤던 학습관리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서 현장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보였는지, 그 다음에 학습관리 선생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솔루션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솔루션까지를 정우재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외부 학원과 연결된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섣불리 저희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어머니께 상의를 드리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만약에 학원의 어떤 진도나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 저희가 자체적인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는 어떤 코칭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해결해줘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어머니께서 학원 측과 상의를 하셔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어머니와 상담을 진행을 해서 뭐 또 다른 이제 조치, 즉 해결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우제는 학습관리뿐만 아니라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느 학원과 같은 수학, 영어, 국어 등 각 과목별 개별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수업을 목적으로 따로 학생을 모집하지는 않고요. 저희 학습 관리를 받고 있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리닉 수업이 있습니다. 클리닉 수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습 관리의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목표와 계획이 분명한 수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내에 해결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짧게는 한 주, 두 주 정도의 기한으로 진행하는 수업도 있고, 길게는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의 기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대치 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수학 클리닉 수업을 하나의 사례로 정해놓고 이 수학 클리닉 수업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수학 클리닉 수업에서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외부 학원의 숙제를 서포트해주기 위한 목적, 두 번째가 학생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보완해주는 것, 그리고 실전을 대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외부 학원의 숙제를 서포트해주기 위한 수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외부 학원의 수업을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도록 이제 보조해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개념 학습을 하고 왔을 경우에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클리닉 선생님께서 그 개념 학습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대표 유형을 풀었다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하십니다. 보통 방법은 학생에게 설명을 시키는 방법을 쓰고요. 이 설명의 과정을 들어보고 학생의 이해도를 평가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학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정해주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부 학원의 숙제량이라든지 아니면 숙제의 난이도 또는 수업의 난이도가 학생과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따로 학생과 학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언드린 그러한 어떤 솔루션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그 솔루션대로 진행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점 파악과 실전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보통 학생들이 수학을 접근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실수를 자주 하는 것, 그 다음에 식을 논리정연하게 쓰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여유롭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맞추지 못하는 그러한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당 배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로 또는 뭐 계산, 연산, 오류로 그 다음에 시간을 못 맞춰서 문제를 틀리게 되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닉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정해주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내신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학생이 저희가 타임어택 관리를 할 때 시간 내에 문제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의평가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의평가는 보통 뭐 학교 전년도, 전전년도 기출문제,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학교들의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생이 주로 풀었던 문제 중에서 오답이 나왔던 문제들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들로 편집을 해서 이제 모의 시험을 시간 내에 치를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학생이 실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접했을 때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모의 시험도 치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보통 당황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케이스로 잡아서 모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클리닉 수업의 결과 일정 정도의 향상 사례를 보인 한 학생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작년 10월 달에 정우제에 최초 등록을 했고요. 현재는 고2 재원 중에 있습니다. 이 학생은 스카이 계열의 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를 간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고2이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내신 대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수학에서 보였던 주요 이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결했던 그런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면 이 학생은 중학교 시기에 고난도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강남 학군지 내에 있는 학교인데 수학 시험 문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학교 내신 시험에서 타 과목 대비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가 잦고 문제의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클리닉 수업에서는 외부 학원에서 배운 내용과 숙제를 완벽하게 익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유형별 접근 방법을 정립하는 거, 이런 것들을 초점을 두어서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전처럼 모의 시험을 계속 봐서 제한된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특히 학교 내신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양상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들을 중점적으로 시켰고요. 그 결과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나와서 본인도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내신 평균 등급이 2.6등급 정도였던 학생인데요. 현재 2.1등급, 이거는 이제 물론 가채점 결과의 추정이긴 하지만 2.1등급 정도까지 내신 성적을 개선시킨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저희 학습 관리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인상적인 학생의 사례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제 원생이고요. 고3 남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고2 중반부, 즉 작년 5월 달에 저희 정우제 등록을 했고요. 대략 지금 한 8개월 좀 넘어가고 있는 정도의 기간 동안 저희 정우제에서 학습 관리를 충실하게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초반부에 저희 정우제 등록을 했을 때 상황 중에 좀 이슈가 뭐였냐면, 자, 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학원으로부터 이제
많은 숙제를 받고 있었는데요. 주로 이렇게 데일리로 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가 그 데일리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원 어머니를 통해서 학원 측으로부터 이 숙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을 받았습니다. 고맙게도 학원 측에서 아주 상세하게 학생의 숙제 관리 요구 사항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일단 저희 주간 계획표에 데일리로 이 학생이 해야 되는 숙제 시간을 정확히 잡았고요. 그리고 그 데일리 요구 사항대로 저희 학습관리 멘토들이 관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 학생에게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게 수학에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체 공부 시간 대비 수학 숙제량이 너무 과도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숙제 때문에 대부분의 과목들이 계획 대비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원 측과 상의를 하셔서 좀 숙제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는 좀 요청을 드렸고요. 어머니께서 학원 측과 좀 협의를 하셔서 이제 숙제량에 대한 조정이 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경우 수학 숙제를 하는 거를 이제 좀 관찰을 해보면 그냥 문제를 풀어내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답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본인의 말로는 학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2중, 3중으로 확인해 보는 결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틀렸던 문제를 어느 시점에 랜덤으로 뽑아서 다시 풀어보게 하면 또 틀린다는 거죠. 이 얘기는 오답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학습관리 자체적으로 오답 노트 그리고 실수 노트 이 두 가지를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분석과 고민의 시간을 좀 확대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를 각 과목별로 두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 1회씩 다니고 있었는데 그 최초 등원 시에 보면은 이미 수학 숙제가 너무 많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수학 숙제량을 조절을 해도 사실 이제 수학 숙제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과학 공부가 그렇게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더러 저희의 분석 결과 이 학생은 문제풀이 단계에 있었으나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던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념도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문제풀이만 하고 있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판단은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과 상의를 드리고 학생과 상의를 해서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전까지는 임강을 들으면서 자기주도 학습의 형태로 그리고 저희 학습관리 멘토들의 코칭을 받으면서 개념 정리를 하자. 개념 정리를 하고 겨울방학부터 다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학 기간에는 시간이 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학원 수강을 재개하자라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 상담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 학부모님, 저희 학습관리 멘토들 간의 이제 상시 협의 체계를 상당히 잘 진행했던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사실 이제 등원 당시부터 수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고요. 등원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목표가 서성한 미디어 계열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서성한도 갈 수 없을 거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던 학생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의고사 100분위가 국수탐 합쳐서 88.8% 정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뭐 굉장히 커다란 격차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학생이 열심히 이제 학습관리에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 봤던 2023년 3월 모의고사에서 국수탐 100분이 97.92% 수학 1등급 이렇게 나왔던 아주 좋은 학습관리 결과를 얻었던 학생입니다. 자, 다음 학생은요. 이제 학습관리를 하면서 향상이 되었다도 있겠지만 사실 그 점수를 계속 잘 유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 초반부 2019년 3월에 처음으로 이제 정우제에 등록을 했고요. 예, 등록의 목적은 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등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2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최초로 이제 학교에서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현재까지 재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관리 목표가 수시, 정시 일단 모두 둘 다를 대비하는 게 목표고요. 현재 목표는 연고대 상경계열을 진학하는 게 목표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2부터 어떤 전략을 가져갔냐면 가장 먼저 영어를 완성시키고 다른 과목의 공부를 시간을 벌어주는 과목으로 삼기 위해서 중2 1년간 정우제에서 영어 수업을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정확히 1년 차가 되던 해 종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그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습 관리를 통해서 영어는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했고요. 뭐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들어와서 현재까지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은 97점에서 10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성적입니다. 물론 계속 1등급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1부터 외부 학원에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동일한 학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학원은 저희 정우제와 제휴를 맺고 있는 학원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각 과목별 수업의 역량은 그 전문 학원들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휴를 맺은 학원들이 있는데요. 이 제휴 맺은 학원에서 수강을 주 1회씩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96에서 100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1등급을 받고 있고 참고로 이번 2023학년도 3월 모의고사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 학생의 위크 포인트가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교 시기에 지나치게 개념에 치우친 공부를 해왔죠. 예, 수학은 이제 외부 학원을 다녔는데요. 이제 학원 원장님의 철학이 이제 개념을 탄탄한 학생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목적이 좀 있으셔서 개념 공부는 굉장히 충실하게 해왔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난이도 있는 문제풀이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등학교 들어와서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 실전에서 좀 성적이 고난이도 문제들을 틀리다 보니 즉 변별력 문제들을 틀리다 보니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요. 어머님과 계속 상의를 한 끝에 이제 수업을 정우제로 옮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난이도 있는 문제풀이, 그 다음에 실전 대비 타임 어택 관리를 집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유는 이 학생은 굉장히 사고의 깊이가 깊은 학생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전에서 한없이 고민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이 보이는 특징이 자기 머리로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진척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진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학생은 자기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풀이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전에서 굉장히 취약점으로 지적이 돼서 저희가 타임 어택 관리를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고3 모의고사하고 내신 성적에서 좀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3 모의고사도 이제 90점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도 90점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탐구는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온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걸 준비해온 이유가 역시 영어처럼 다른 과목의 공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특히 이제 고3 때 공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목적이 강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학에서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고3까지 수학은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될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다면 사탐을 먼저 완성을 좀 시키자라는 전략을 취했고요. 중3 2학기부터 이제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중심으로 한 학기 선행 체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선행은 훑어본다라는 선행이 아니고요. 정말 해당 학년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었을 때 오답이 발생하지 않는 선행을 말하죠. 그래서 한 학기 선행을 진행했고 현재 고2 겨울방학까지 수능 선택 과목은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3 모의고사, 수능 기출까지 해서 다 만점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 3월 모의고사까지
통틀어서 딱 한 문제를 틀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현재 학교 내신 누적 등급이 약 1.7, 1.8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국수탐 100분위는 98%와 99%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정우제 학습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10년 넘게 학습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는 절대로 이 관리라는 용어가 쉽게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저희가 하는 학습 관리는 학생을 거의 매일매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보다 더 자주, 그리고 심지어는 학부모님들보다도 더 자주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공부 습관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은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가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걸 저희는 많이 깨달아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 관리라는 용어가 쉽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관리라는 거는요, 강의 못지않게 전문적인 영역이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유명한 명강사 선생님을 학습 관리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복습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전체적인 공부를 매니지먼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것만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희 정우제 학습관리에 대한 가치를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를 알리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에게 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과 또는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